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서민이 행복한 사회, 의리 있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경자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갑봉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네, 지금 스튜디오에 지금 한 20여 분이 그냥 인산인해입니다. 예. 꽉 찼습니다. TBS의 이강택 대표도 계시고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도 와 계시고 서울시 의원 한 10여 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원철 의장만 출연하기로 했는데 다들 오셨네. 왜냐하면 오직 민생으로 예. 서울시에서 앞장서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예. 신우태 의장님 응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요. 예. 예. 아, 뭐 한 말씀 하고 가시든지 누구든지. 예. 말씀 그러면 좀 나가 계시면. 예. 네, 화이팅. 예. 서울시의회 밖에 실제로 오직 민생, 오직 시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 자, 안진걸 소장님. 자, 예. 오늘 특별 게스트 신원철 의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신원철 의장님은 여러분들께서도 라디오 방송에서도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 모토로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는데요. 서울시의 10대 전반기의 의장님이셨어요. 근데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데 지금이 마지막 회기니까 네. 마지막 회기 끝나면 전반기의 의장단 벌써 2년이 이제 지나고 오늘 25일 날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때까지 이제 임기가 되는. 그러니까 6월 25일 날까지가 임기신 거죠? 네. 아닙니다. 왜 5일을 깎습니까? 6월 30일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 신원철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신원철 의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누구 동네 시의원 뭐 하시노 이 코너에서. 11월 13일이었습니다. 아, 11월 13일이었습니까? 벌써 이제 7개월이 훌쩍 넘었네요. 그랬네요. 그때 이렇게 스스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비주얼, 실력, 센스, 삼박자를 갖춘 신원철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 오늘 인사는 조금 좀 맹숭맹숭하시네요. 아, 그때 너무 제가 좀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전반기다 하면은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전반기, 후반기 어떤 거예요? 뭐 국회나 아니면 이제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나 이제 임기는 4년인데요. 그 이제 2년간 기간을 이제 전반기라고 하고 후반기 남은 2년 이제 후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전반기 그 직을 맡으신 분들이 2년 그 이제 소임을 다 하면 또 새로운 하반기 2년, 후반기 2년은 새로운 분들이 그 직을 또 맡게 되죠. 그래요. 국회는 지금 상임위가 이제 18개라는 네, 거에 18개 죠. 이번 네네. 다 알고 계셨는데 서울시의회는 상임위가 몇 개 있어요? 네, 운영위를 포함해서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예, 있고요. 10개 위원회가 있죠. 알겠어요. 안진걸 소장님하고 신 의장님은 뭐 잘 아십니까? 예, 그분은? 저는 아주 잘 알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피켓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1차 재난지원금 거의 다 써 나가셨잖아요. 벌써 다 쓰셨고. 그렇죠. 특히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2학기에 또 400에서 500원을 내야 되는데 1학기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사실상 파행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등록금 환불해야 된다. 제 방송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혼선이 있었잖아요. 대학은 교육부에 맡기고 교육부는 대학에 알아서 해라고. 근데 그렇죠. 어제 오늘 당정청이 네. 입장을 잘 정리했습니다. 어떻게요? 금액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한 100만 원 안팎이 될 것 같은데 네. 장학금 형식이든 등록금 환불 형식으로든 온라인 수업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예. 돌려주는 것으로. 그럼 2학기 등록금도 부담이 100만 원 정도 줄어드니까 대학생 자제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학생 당사자들이랑 재난지원금을 2번 더 받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1학기, 그 2학기에. 점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예.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환급은 결정이 뭐냐면은 났고 금액만 결정이 안 난 거죠. 환급 결정은 났다고요? 예, 학교마다 사실상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찰로 이렇게 돌려준다. 그렇습니다. 1학기 등록금에서. 예, 근데 그다음에 전액은 2학 아니고 예. 그리고 2학기 등록금은 좀 싸게 좀 해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최종 결론은 났는데 그런 방향으로 오늘 발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학교별로는 좀 다를 것이다. 학교별로는 예를 들면 더 환급해 주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상지대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독서장학금 형식으로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마 신원철 의장님도 대학생 자녀가 있으니까 엄청 네. 부담을 느끼시죠. 안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대학생을 둔 학부모이기 때문에 네. 그럼 100만 원은 벌었네요. 맞습니다. 100만 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신원철 의장을 만나야 됐냐면요. 실제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해주는 조례, 또 시민들이 광장을 좀 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자유롭게 쓰려고 하는 조례를 만들 때 시민단체들이 항상 신원철 당시 이제 시의원님이었는데 항상 시민사회랑 제일 선봉에서 소통하고 앞장서서 시민의 삶과 민생의 복지를 챙기시다가 만나게 됐어요. 네,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예, 이 정도만 일장하겠습니다. 예. 자, 신현철 의장님을 네네. 오늘 이제 게스트로 모신 거니까 안진걸 소장도 오늘은 주인공이 이제 신현철 맞습니다. 의장이니까 질문도 좀 해주시고 예.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서울시에 이제 2년 전반기 이끄셨는데 2년간 소회를 좀 시민들한테 좀 전해주신다면요? 그 누구나 그렇듯이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 너무 금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두 번째 의장이면 더 잘했을 텐데 초짜 의장이라 네. 그 이제 몇 가지 뭐 이제 그 기준을 정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근데 끝날 때쯤이면 이렇게 되니까는 늘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네. 실력으로 좀 인정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자치분권을 위해서 또 애쓰겠다라고 했는데 좀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또 많은 좀 사회적 환경도 바뀌었고 의장을 좀 내려놓더라도 평의원으로 가더라도 저희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히 더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 싶어요. 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2년간 가장 이렇게 성과로 생각하는 거 네네. 의장님께서 서울시의회든 의장님 네네, 개인이든 네네. 그다음에 제일 아쉬웠던 점 뭔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예. 잘 안 된 거 이렇게 하나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좀 보질 않습니다. 뭐 한번 사건 터지면은 뭐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얘기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에 대한 그 위상 정립과 그 권한만 요구하기 전에 우리서부터 좀 이렇게 자정결의, 그러니까 책임성, 투명성, 이 청렴성을 위한 우리 노력을 좀 경주하자. 시민사회 단체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자정결의안을 좀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안건으로 통과가 된 것이 그게 언제였죠? 서울시 그게 통과. 작년 한 4월 작년 이렇게 돼요. 1년이 넘었고요.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것이 좀 커다란 좀 성과, 개인적으로는 성과라. 그렇다면 부연 질문 드리자면 그래서 작년 4월에 본회의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뭐 성과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사례를 이것이 들어주신다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와 법을 만들자 그래서 공무계 연수 나가는 거에 대한 그 강화된 그 조례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실천을 하자라고 하는 또 네. 결의도 좀 다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그 의장님들하고 이것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좀 확산시키자라고 하는 공감대도 좀 형성을 했었고 이런 것이 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생각이 들고 아쉬운 것은 그 정부에서 30여 년 만에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다가 발의를 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3월입니다. 이번 3월이요? 작년 3월. 작년 3월에. 그러나 아시다시피 2019년 국회는 거의 뭐 식물국회였잖아요. 그 상황에서 단 한 번 내실 있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그 법이 네. 그냥 사장된 게 자동 폐기된 게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 21대 국회 이제 개원됐으니까 또 상정을 하시나요? 근데 행안부에서 이제 그 빠르게 좀 추진해야 될 법안으로 네. 이걸 올려서 지금 입법 예고가 된 상태고요. 6월 18일에 입법 예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법 예고할 법의 개요가 뭐예요? 가장 골자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그러니까 의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인사권 독립 문제가 있고요. 정책 지원 인력에 대한 그 이제 지원이 있습니다. 뭐 이제 자치단체로 보면 이제 특례시와 관련된 좀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소위 이제 자치분권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들 또 국회로 들어가셔서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은 좀 만들어졌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하시면서 자치분권 앞장섰던 분들 많이 당선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최근 현안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네네네. 아주 그 손대셔서 외치시잖아요. 기본소득도 좋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이 먼저 하다. 근데 시의회에서도 이제 박 시장님이 뭐 서울형 민생복지 주도하실 때 굉장히 협력 관계긴 했지만 때로는 이런 비판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뭐
비판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시다시피 급속한 기술 혁신으로 산업 구조도 바뀌고요. 또 고용 구조도 거기에 맞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플랫폼 노동자, 비전형 노동자, 뭐 프리랜서 등 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이분들의 삶이 너무 빡빡하고 특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강도와 범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진 것 같아요. 제 자료를 보면은 5월 기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취업자가 2,700만 명 중에 네. 그 반수 이상이 반 가까이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 상황을 방치해두면 이 양극화는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보면 명명백백할 겁니다. 예. 이런 환경에서 고용 대 불안정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이러한 그 진보적 아젠다를 좀 던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그 고민이 시작된 지점을 뭐 저희들도 좀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코로나 사태 이게 장기화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또 유효한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지금 뭐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한 축이고 논의가 네. 시작되는 네. 또 한 축이 이제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이죠.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일단 범위를 좁혀서 서울시에서만이라도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이 고용보험제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안에서 의회조차 아닙니다. 내에서?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이러한 고민들을 이제 던진 것이고 네. 이제 의제를 던진 거죠. 우리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예. 서울시장으로서 이것은, 이런 예. 의제를 던지신 것이다. 서울시만 갖고 이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고용보험법 개정이 돼서 모두 네, 가입하게 해야 네, 되니까. 네. 예. 지금 유튜브 저 TV 보시는 분께서 프라다님께서 와 핸섬하다. 와. 신원철 의장님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진심으로 저도 하나 감사합니다. 칭찬해 드릴 게 있는데 예. 제가 시의회 감시 오랫동안 했잖아. 20년 예. 넘게. 정말 옛날에는 부정부패 연루된 시의원님들이나 막 막말하는 시의원님들 문제가 됐어요.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2년 서울시에 쳐보시면 뇌물 범죄나 뭐 막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가끔 박원 시장님하고 논쟁 설정이 있었다. 그건 그거야 뭐. 있을 수 예, 있는 예, 거잖아요. 당연히 오히려.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오히려 더 하라고 있는 안 하면 시의 거지. 역할이 더 네. 건강해진 거잖아요. 네. 시장이 하는 거 잘한 일은 박수치만 못한 건 견제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래요. 감사드려요. 안 소장님 어디 TV 출연하고 왔어요? 예쁘게 분장하고 왔네. 아 방금 전에 시사타파 TV라고 하는 예. 인터넷 방송 출연하고 왔어요. 분장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소장님한테도 문자 한 통 왔어요. 안 소장님 투머치 토커. 예예예. 지금부터 다시 침묵 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시 의원이 이제 110분인데 민주당 분이 이제 102분이시죠. 예, 거의 뭐 90%가 민주당 이제 독점 구조인데 같은 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끈 서울시에 대한 칼날이 무뎌지지 않겠느냐 우려가 임기 초반부터 계속 나왔는데 어때요? 2년 지나고 났는데? 그러한데 우려와 기후가 없으면 비정상이죠. 예. 110명 중에 102석을 차지한 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고 또 박원순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울시 의회가 이제 국회처럼 뭐 양 진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데가 아니라 그 생활 정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감시할 건 감시해야 되지만 그것도 협력할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님 이 시정 질문이나 우리가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쓴소리도 참 많이 했어요. 예. 교통행정과 관련돼서 모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감사원에 이거 감사 청구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그 조직과 관련돼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결시킨 적이 있어요. 네. 소통이 잘 안 돼서요. 이게 저 보류도 아니고요. 알겠어요. 네, 이러한 그 문제를 또 많이 이제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견제 제대로 못하는 네. 거 아니냐라는 거는 좀 같은 걱정이죠. 뭐 민주당 소속 시장이고 의회이긴 하도 견제할 건 충분히 견제해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히려 더 야당 같은 야당. 지금 국회가 18개 상임위 놓고 지금 뭐 네네, 네. 6개는 이제 국회의장이 뭐 이제 해서 결정은 됐는데 서울시가 상임위 1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네, 위원장은 어떻게 다 민주당이 다 합니까? 100. 전에는 한 4분의 1 정도는 야당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79만 76명 할 때 한 30명 가까이 되셔서 교섭단체가 성립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상임위 자리를 놓고 보면은 한 두석은 그 야당 쪽에서 우리가 배려를 하고 또 그분들이 그 맡아서 책임을 졌는데 이거 뭐 110명에 102석. 교섭단체 다 합쳐봐야 8분밖에 안 되시니까 교섭단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전 상임위 위원장을 좀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도 교섭단체를 20명 의원으로 아닙니다. 합니까? 서울시의회는 10명입니다. 10명. 국회는 이제 국회의원님들 한 300분 되시니까 예. 제가 20명으로 알고 있고 20명이죠. 지금 통합당 소속은 몇 분인데요, 그러면? 통합당 소속이 6분. 아, 10명이 안 되셔서 예, 교섭단체를 6분. 못 하고 그리고 계시군요. 정의당 1분. 그리고 전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되신 의원님 1분. 알겠습니다. 근데 상임위 부위원장은 야당들이 많이 맡고 계시던데요. 저번에 보니까요. 몇 분은. 예. 근데 이제 그 야당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 상임위도 몇 개 있어서 그래서 예. 예, 그 부위원장직도 저희 저 민주당 의원들이 좀 다 하고 있어요. 예. 그 의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게 그 국외 연수 같은 거 우리 시민들 네네, 엄청 네네. 짜증냈는데 많이 네네. 개선하긴 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예산 낭비도 많이 막아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여전히 시민들께서는 시의회, 기초의회나 네네네. 광역의 분발 네. 또 혁신 이런 거 요구하는데 아, 당연하죠. 이렇게 지난 2년 점수를 매겨보시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뭐 좀 냉한 게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무국의 연수 나갔다가 왜 사건 사고도 많이 나서 네. 예. 그것이 이 사회적 무리도 일으키고 우리 지방의회가 더 이제 힘들어졌는데 상당히 좀 강화했습니다. 강화를 해서 기준을 좀 강화해서 심사위원도 다 이제 저는 외부 그렇죠.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원들이 하고요. 그 전에 그 이게 이제 통과되고 나서 그 예약이나 아니면 절차를 밟았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먼저 다 예약을 해놓고 절차를 밟았는데 그 지금은 그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갈 수도 없지만 다 그 올해 그 이 국외 연수는 다 지금 안 가겠다고 예. 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신원철 의장님 2년 동안 고생하셨고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벌써요? 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좀 네, 네,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하고 싶은 말씀 많겠지만 노래로 일단 네.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대신 네. 인사를 드리면 어때요? 노래 한 곡 좋습니다. 부탁드렸다 그러는데 내 인생은 뷰티풀 오. 가끔 쓰러져도 원더풀 구겨진 가슴을 펴고 웃는 거야 스마일리 스마일리 예 힘내자 이게 이제 럼블피쉬의 아이고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아, 그 노래구나. 예. 많은 분들이 아이고 무슨 노래죠? 이렇게 지금 반응이 올라왔어요. 아이고 무슨 노래냐? 영어로 판소리 아이고.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판소리. 아이고 웬 판소리냐 하면서 그, 자, 신원철 의장님 네. 선곡한 노래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그 모든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겁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는 아직 내 삶에 가장 눈부신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안 왔을 거라고. 근데 거울에 비친 내게 그 말을 해 그래 믿을게. 좀 희망적인 노래입니다. 네. 지금 좀 힘들고 지치시고 좀 삶이 좀 고나시더라도 조금 좀 참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신원철 의장님이었습니다. 럼블피쉬 아이고 함께 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소장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로 뛰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